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2단원 관용 표현을 활용해요. 두 번째 시간은 여러 가지 관용 표현의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뜻을 알아보는데 그 전에 먼저 관용 표현이 나오는 상황을 한번 듣기 파일로 들어볼 거예요. 오늘은 관용 표현이 쓰이는 상황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두 번째는 당연히 뜻을 알아보면 되겠죠. 거기 나오는 관용 표현의 뜻을 알아본 다음에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마지막 단계가 나왔어요. 3단계, 우리가 듣고 뜻까지 알아본 관용 표현을 사용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듣기와 뜻알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우리 90쪽에 그리고 91쪽에 보니까 두 가지 대화 상황이 나오네요. 하나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 상황, 뭐냐면 남매의 대화 상황이네요. 지금 그림만 보니까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남매의 대화. 오빠, 나도 이제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할 거야.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당장 구경해보자. 안 돼. 아직 부모님과 의논도 안 했잖아. 다음에 보자. 에이, 당장 어떤 걸로 할지 결정하고 싶었는데 오빠 때문에 김이 식어버렸잖아. 네, 여기까지 듣고 왔는데요.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남매가 어디 갔어? 휴대전화를 구경하자고 하는 장면이에요. 정확하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매 중에 동생이 오빠에게 휴대전화를 구경하자고 말하는 장면이네요. 그때 셋불도 당김에 빼라. 요거 누가 말했어요? 동생이 말했죠. 동생이. 이 뜻이 무엇인가요?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일이든 생각했을 때 바로 행동하라. 이런 뜻이죠. 셋불도 당김에 빼라 라는 속담이네요. 이 속담의 뜻은 생각했을 때 바로 행동하라 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오빠는 어때? 휴대폰을 보자고 하나요? 아니요. 보지 말자고.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오자. 부모님한테 물어보자 하니까 동생이 다시 말해. 김이 식었어. 김이 식어. 이게 무슨 말일까? 재미없어.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더니 재미없어. 혹은 의욕이 없어. 내가 하려는 마음이 사라져. 이런 뜻이네요. 이렇게 이런 휴대폰 상황에서 남매의 대화에서도 관용 표현이 드러났는데요. 두 번째 대화 상황은 어떤 대화 상황인가요? 지연이와 안나네요. 두 친구 간의 대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휴대폰 판매점이 아니고 문구점이네. 문구점에서 어떤 대화가 일어난지 듣고 오겠습니다. 지연이와 안나의 대화. 안나야! 아이고, 깜짝이야. 간 떨어질 뻔했잖니. 미안해. 문구점에 같이 가자. 내일 미술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사야 하지? 일단 어떤 준비물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난 색도화지 2장, 색종이 1묶음, 딱풀을 사야겠다. 난 좀 넉넉하게 사야겠어. 색도화지 10장, 색종이 8묶음, 딱풀이랑 물풀이랑. 너 정말 너 정말 하면서 이 안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용 표현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한번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두 친구가 어디에 가는 상황? 문구점에 가서 준비물을 사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서 나온 대화였는데요. 누구야? 간 떨어질 뻔했어. 간 떨어지다. 무슨 뜻일까요? 깜짝 놀라다. 혹은 매우 놀라다 라는 뜻이죠. 깜짝 놀랐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세 번째, 양을 많이 준비한다. 너는 정말 많이 준비하는구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관용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너 정말 많이 사용한다. 너 정말 넉넉하게 준비하네. 손자가 들어가는 관용 표현.
혹시 아는 거 있나요? 손이 어떻다? 작다? No. 크다. 너 어떻게 그렇게 손이 크니? 하면서 여러분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혹시 친구 집에 부모님께서 누구 왔어? 반갑다 하면서 이렇게 라면 끓여주시거나 막 국수 삶아주시거나 과자 내주시거나 그런 경우 있죠. 그때 보면은 손이 큰 집이 있어. 아니 이렇게 많이 주세요 하면서 막 과자를 커다란 거 이렇게 너희 맛있게 먹어라 하면서 엄청 많이 주시는 분들 있지. 그럴 때 또 쓰는 표현 양을 많이 준비한다 할 때 쓰는 관용 표현은 손이 크다 이런 표현이 있겠네요. 자, 이렇게 대화 상황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펴보았는데 세 번째 대화 상황은 특기 파일은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뭐냐 하면은 찬이네 반에 누가 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졸업한 선배인데요. 이 선배가 우리 여기를 졸업한 선배예요.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왔냐면은 너희들에게 꿈을 펼치는 길에 대해서 말해주러 왔어. 누가 선배인 것 같아? 여기 있는 선배네요. 선배 직업이 뭔 것 같아요? 선생님 볼 때 경찰인 것 같아 보이네요. 꿈을 펼치는 길을 이제 들을 텐데 요걸 듣고 나서 뭘 만들어야 돼? 질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들으면서 바로 질문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자,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일 초등학교 2000년도 졸업생 김영선입니다. 저는 지금 3년째 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고 결국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꿈을 펼치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학교를 졸업하면 천하를 얻은 듯 신나서 바로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도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꿈을 펼치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의 진짜 꿈을 찾으려고 노력합시다. 한때 의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자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의 진로를 의사로 결정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대부분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꿈이 계속 바뀌었는데 6학년 때 안전교육을 해주신 경찰을 직접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을 자세히 알아보고 제 능력과 흥미를 살펴보면서 제 진짜 꿈이 경찰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쉽게 미래를 결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진짜 꿈을 찾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집시다. 앞날에 대해 고민이 많고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걱정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꿈을 펼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꿈을 키워나가는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5학년 때까지 매우 허약한 체질이었지만 경찰이 되려고 몇 년 동안 식습관을 바꾸고 체력을 길렀습니다. 당장은 실패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야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칭찬해 줍시다. 셋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시다. 여러분이 꿈을 결정한 뒤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면 꿈을 이루려는 노력에 금이 가기 쉽습니다. 저는 경찰이 되려고 하루 30분 운동, 한 분야 공부처럼 쉬운 목표부터 시작해 운동하고 공부하는 시간과 양을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초등학생 때 할 일, 중학생 때 할 일, 그리고 고등학생 때 할 일을 나누어 정하거나 단계적으로 실천할 행동 목표를 정한다면 언젠가는 꿈꾸던 인생의 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쇳불도 단김에 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조언을 벗삼아 꿈을 찾아 떠나는 노력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멋진 꿈을 향해 달려가는 후배들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